자, 일동제약 주인들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오늘 일동제약 제가 주말에 이 특별 영상 느낌으로 해서 미국 증시 끝난 걸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크게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이 대기업단에서 투자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동제약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용에 좀 반응을 했는지 3650원 그러니까 980억 정도 좀 돌았어요. 그래서 5분봉으로 좀 돌려보면은 크게 급등은 안 나왔지만은 이 주가가 유지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가 단순한 테마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가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D&D 파마텍의 차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은 병구형 비만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어떻게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오늘 또 상한가 갔죠. 이러한 제약 바이오가 정말 강한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동제약은 그러면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볼 건데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아닙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좀 몇 개가 붙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드려볼게요.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제 대기업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94%, 코스닥 같은 0.53%. 참고로 이 증시 자체가 음전을 했다가 양전을 했다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일동제약의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했던 구간들이 몇 차례 좀 있었고, 좀 꼽자면 이런 식의 구간. 잘 보면은 이 일동제약은 주가를 뺄 때 어떻게 해요? 꼭 그전에는 이 주가를 상승시켜 놓는 그리고 이 주가를 좀 유지시켜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15% 빼버려요. 다시 또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또 빼고,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또 빼고,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또 빼는 듯 하다가 이번에는 기출 변형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건데 9월 29일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임상 일상에 대한 탑라인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세론으로 끝났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밀리는 그런 자리가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요때 뉴스 한 방 나오면서 주가가 떴는데 뉴스는 크게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니었고 임상 데이터가 좋고 지금이 투자 적기다 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주가가 뛴 건데 그러면은 이 주포들은 일동제약의 주식을 한 이 구간에서부터는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파르기가 쭉 하고 이제 뚝 떨어지다가 그 캔들의 길이가 얇아지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캔들이 얇아지는 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캔들이 길게 나오면 뭐예요? 이 구간 안에서 전부가 거래됐다는 거. 그러면 이 구간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거래됐다는 거. 25,000원, 32,500원까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 모든 물량을 잡아먹었던 소리. 근데 빠질 때 보세요. 빠질 때 어떻게 돼요? 이 구간. 그러면은 3만원, 32,500원 위에서부터 3만원 극초반까지 다 밀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이 나왔겠요. 왜? 하루의 변동성이 엄청 컸으니까. 그 다음날은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들어와서 십자 도지 형태로 끝났죠. 그럼 그 다음 캔들은 어떻게 돼요? 이쯤 밀리면은 21선 여기니까 반등 나오겠지? 실제로 21선에서 딱 양봉 떴는데 그대로 또 매물이 추가가 되니까 계속 주가가 밀려요. 그러면서 또 어디서 캔들의 길이가 짧아져요? 야, 여기까지 봤으면 61선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어디서 또 빠져요? 61선 깨지니까 무참히 더 매들 깨지죠. 야,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설마 121선 잡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세력들은 들어와서 이 주식을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캔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여기 캔들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주식을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를 이런 식으로 한 달 내내 한 거거든요. 이거 10월달. 그럼 빡시게 한 거잖아요. 가벼워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전기구이 통닭 보면 기름기가 쫙 빠져서 담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이 먹기 좋게 딱 지금 요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포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이라 생각을 하세요. 단순히 여기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물론 얘네들이 돈 쓰면 되겠지만은 주가가 34,700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40%가 떨어진 구간이 만약에 주식이 조금 더 밀려갖고 50% 구간까지 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가가 와장창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걸 했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그 리스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주포들은
이 구간 동안 본인들이 이 주가를 어떻게 들썩들썩하게 되면 주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지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 일동제약은 21선 밑 구간에서 사면은 무조건 먹여주는 주식이구나 라고 세 차례나 학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적은 돈만 썼어도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목표 주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4만 원대까지를 봐야 된다. 4만 원대 구간에서는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반절 정도 익절하는 게 정답이다. 왜 그러냐면은 주포가 4만 원대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주포들이 매집을 하면 보통 그렇게 올립니다. 많이는 3배, 보통 통상적으로 2배. 그러면은 22,000원대를 제가 좀 잡고 있는데 44,000원에서 매도를 하면 되냐? 그러기에는 과거에 일동작에 물려있는 주식들이 4만원 뒷구간에서 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차트에 제가 베이지색 띠를 설치해놨죠. 이거 여러분들 뭐냐면은 하단에 있는 거래량 있잖아요. 얘네들 이 구간을 어느 구간에서 거래가 됐는지 뒤집어서 차트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 있잖아요. 이 레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볼게요. 4.3%라고 적혀 있는데 이 구간 34,000원 그 구간에서부터 38,000원은 전체 거래량의 4.3%가 여기서 돌았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100%다 들어맞진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물량들도 세력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 근데 계산하기가 어렵거든. 왜? 뜰 때 갭으로 떠버렸고 떨어질 땐 하한가로 떨어졌어. 엄청난 변동성이 M자 탈모 차트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거를 3년 동안 보유하면서 버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간도. 이걸 어떻게 본인들이 책정하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유통비율 65.1% 이론상 그러면은 35%에 달하는 주식만 본인들이 손에 쥐고 있으면은 이 종목을 핸들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거의 1조가. 그러면은 35%에 달하는 물량을 쓰려면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세력들은 딱 9% 정도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릴 정도만 매집을 합니다. 사실 9%까지 안 해도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5% 안짝으로 이 전체 유통 물량의 5% 안짝으로만 해도 대부분의 주식이 핸들링이 됩니다. 왜? 어차피 그 이상 되는 비율의 물량은 나올 때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쌓아야 돼. 데이터 쌓으려면 뭐 하면 돼요? 횡보시켜버리면 돼요. 횡보. 간혹 가다가 이 구간에서 일동작은 21선에서 먹여주는 종목이니까 21선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절대 털리면 안 된다. 뭐다? 여러분들은 세력들이 앞으로 4만원 위에까지 올릴 때 어떻게 캔들을 뽑아내는지를 지켜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쌓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많아지면 좋은 건 없어요. 윗꼬리를 꽉 채워주는 이런 음봉 캔들 양봉 캔들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비로소 이 정고점을 뚫을 생각을 세력들이 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적어도 11월 안에는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양봉을 꽉 채워주는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 왜? 세력들도 본인들이 돈을 가장 적게 쓰면서 주가를 띄우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좀 가만히 홀딩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단타 종목을 쏘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쏘는지 좀 설명 좀 드려보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단타 종목 갑자기 로키 헬스케어 이러한 종목들이 막 하루아침 뻔박해서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종목처럼 단기적인 단타 종목이 나오는 거 여러분 지켜봤을 겁니다. 오늘 주식을 했다라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저는 하고 있었어요. 왜?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했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반도체 초강세장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제가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놨습니다. 이 영상 안에선 제가 딱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바로 이수페타시스랑 코리아 서피트 이 종목 여러분들 월요일날 장열되면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런 식으로 갭이 뜨고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16%에서 고가가 찍혔지만은 그래도 샀다라면 여러분들 4% 이상 수익 나왔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1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레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 소통방에다 올려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문자로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시청하실 분들 나도 단타 종목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010
4438에 5734 여기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은 나옵니다. 그게 어느 날은 막 10%로 마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정말 잘 돼서 상한가로 마감을 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라, 이게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종목들 뽑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여러분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거를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